Don't come into contact. If your particles come into contact, What? annihilation.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역행하는 주인공이 왜 방호복을 입었는지, 물질과 반물질이 뭔지, 쌍소멸이 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 순행자랑 역행자가 실제로 접촉했다면 지구를 한 방에 박살내고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번 영상에선 쌍소멸로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 핵무기보다 수천 배 위력이 강하다는 반물질 폭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물질과 반물질, 쌍소멸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구에는 우주로부터 우주선이 도달하는데 이 우주선 안에 반물질이 있습니다. 반물질은 물질하고 똑같은데 전하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인 전자는 마이너스 극, 양전자는 플러스 극인 셈이죠. 이 반물질은 지구에 있는 물질하고 닿는 순간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쌍소멸이죠. 오호라, 반물질하고 물질이 닿으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라진다. 이거 좀만 응용하면 폭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당장 만들어 보자. 반물질은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폭탄입니다. 반물질만 그냥 냅다 모아둔 다음에 물질하고 반응만 시켜주면 그것 자체로 폭탄이 되죠. 그런데 반물질을 갖다가 폭탄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반물질 폭탄을 만들려면 반물질부터 모아야겠죠. 그런데 반물질은 지구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반물질은 우주선에서 발견되는데 이 우주선은 지구에 도착하는 즉시 물질과 반응하면서 쌍소멸합니다. 즉,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지구에서는 반물질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 뭐야, 반물질을 모으지 못하는데 반물질 폭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우주에서 뭐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야? 하지만 반물질을 우주에서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반입자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995년 세르는 강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반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수소 원자의 반물질 반수소 원자를 인공적으로 생성해냈죠. 자, 그런데 세른이 반수소 원자를 만들긴 했지만 거의 원자 단위로만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폭탄으로 만들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이나 반물질을 모았는데 100와트 전구를 단 3초밖에 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에라이, 그럴 줄 알았다. 물리학자들. 아니 만들면 뭐해요? 쥐똥만한 걸로 폭탄도 만들 수 없잖아.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갔고 연구를 거쳐서 반물질을 얻어내는 양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초강도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서 약 1천억 개 이상의 양전자를 생산해냈습니다. 반물질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거죠. 하지만 반물질을 생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물질은 그 보관이 상당히 까다롭죠. 반물질은 세상의 모든 물질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자도 들어있지 않은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물질을 보관할 케이스도 물질이기 때문에 보관 케이스랑도 닿으면 안 됩니다. 반물질은 그만큼 정말 민감한 재료. 야, 이쯤 되면 거의 반물질 폭탄 이거 그냥 만들지 말라고 하는 수준 아니야? 전 세계 과학자들은 2010년까지도 이 반물질 보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속기로 반물질을 생산한다고 해도 반물질이 만들어지는 즉시 물질하고 반응,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반수소 원자도 생성된 지 불과 40나노초, 1억 분의 4초 만에 일반 원자랑 만나서 쌍소멸됐고 에너지와 감마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물리학자들은 반물질이 물질하고 닿지 않게 하는 특수 용기 제작을 고안합니다. 이 반물질 용기는
우주 공간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제작됩니다. 반물질 용기는 완벽한 진공 상태, 그리고 이 용기에다가 액체 헬륨을 넣어서 내부의 온도를 절대 온도 3도, 즉 영하 270도로 냉각시켰습니다. 또 반물질이 용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을 이용 반물질을 용기 한가운데 붕 떠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반물질 용기의 개발로 한꺼번에 약 10억 개의 반물질을 보관할 수 있고, 2011년 세르는 반수소 원자를 약 16분 동안 쌍소멸하지 않고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로 반물질 폭탄이 만들어진다면 그 위력은 얼만큼일까? 물리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반물질 폭탄의 위력은 인류 최후의 폭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반물질 폭탄은 순수하게 거의 100%에 가까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반물질 폭탄은 도대체 어떻게 100%에 가깝게 에너지 효율이 나올까? 에너지와 질량에 관한 공식 아인슈타인의 E는 mc², 에너지는 곧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자, 쌍소멸 과정에서 반물질은 완전히 소멸하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반물질이 쌍소멸할 때 반물질의 질량만큼 온전히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투입된 질량의 430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나오죠. 반물질이 단 1g만 있어도 히로시마의 폭탄의 2배 위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물질과 물질이 만날 때 생성되는 쌍소멸의 에너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g의 물질, 500g의 반물질이 만나면 화력발전 연소 반응의 30억 배나 되는 에너지가 발생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우주 여행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궁극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의 경우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대략 0.1%. 그런데 이런 핵폭탄에 질량 에너지 전환 비율이 0.1%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졌죠. 이번엔 핵융합 폭탄을 한번 봐볼까요? 핵융합 폭탄의 질량 에너지 전환 비율은 0.71%. 같은 질량의 연료를 소모했을 때 핵분열 반응보다 핵융합이 7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질량 전체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없죠. 기껏 해봐야 0.1%, 0.7% 정도예요. 그런데 반물질 폭탄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질량당 에너지 효율이 말 그대로 극강입니다. 동일한 양의 질량이라면 반물질을 이용한 폭탄이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겁니다. 핵분열의 1000배 이상, 핵융합의 140배 이상의 효율이죠. 만약에 테넷의 주인공이 쌍소멸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그냥 순수한 뭔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인공의 몸무게는 프로필상으로 93kg입니다. 그리고 시간 역행을 하는 주인공 역시 똑같이 93kg이죠. 도합 186kg의 질량이 순수하게 에너지로 바뀌면서 쌍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요? 반물질 1g은 리틀보이의 2배, 반물질 1kg은 리틀보이의 2000배. 그러면 186kg이면 자그마치 리틀보이의 37만 배 이상 강력합니다. 진짜 상상이 안 되죠? 이 둘이 만나서 쌍소멸한다면 정말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다 죽었다, 지구는 그냥 터져버린다, 가루가 되어버린다 라고 봐도 되겠죠. 야, 그 정도로 효율이 좋아?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 뭐하고 있어. 발전소만 지어도 말이야 에너지 걱정 없고 무기로 만들면 그냥 최강국 되는 거 아니야? 자, 하지만 반물질 폭탄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물질을 생산하는 것부터 보관까지 현대 과학으로도 장벽이 너무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대비 효율, 킹성비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반물질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대형 입자 가속기가 있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건설비만 10조에 운영비는 연 2,500억. 현재 세른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데 6,000명에 달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박사급 물리학자들을 고용하는 비용 만만치 않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겨우 10억분의 1g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반물질을 1g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 제조 비용은 7경 1800조가 넘습니다. 7경에 가까운 돈이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국밥을 사 먹는 게 훨씬 이득이고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1년 동안 10억분의 1g 생산량이면 단순 계산으로만 1g 만드는데 10억 년이 걸린다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 대비로도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이면 국밥을 먹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반물질 폭탄은, 그리고 반물질을 이용한 발전소도 구경조차 못할 겁니다. He threatened to kill her in the past. If he does, what happens to her here? It's unknowable. If you're there to make a change, you're not here to observe its effect. What's happened's happened. We're their ancestor. If they destroy us, won't that destroy them? Bringing us to the grandfather paradox. If you went back in time and killed your own grandfather, how could you have been born to commit the act? No answer. It's a paradox. 그런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역설이 과연 무엇일까? 할아버지 역설이 어째서 역설일까? 다음 컨텐츠는 할아버지의 역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형이었습니다.